알파고가 와서 이제 이세돌 기사와 이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를 이겨내는구나라는 게 하나의 충격이었는데. 안녕하세요, 고학수위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호응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특히 지난 2회 영상에서 잠시 다룬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챗 GPT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챗 GPT는 이름을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챗 GPT라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챗 앞부분, 챗이라는 말하고 뒷부분 GPT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챗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채팅,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GPT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최신의 대용량 언어 모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 모형을 채팅의 맥락으로 적용하고 응용한 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 기술은 이제 GPT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형에 기반을 한 것이고요. 이제 대규모 언어 모형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전쯤 정도에 이루다가 있었죠. 이루다는 지금 이제 버전 2가 나왔는데 한 3년 정도 전을 돌이켜 보면 지금에 비해서 언어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는 표현이 좀 제한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챗 GPT를 보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응용할 수 있는 채팅뿐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서류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엑셀 그런 스프레드शी트 이렇게 응용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응용 서비스가 이제 고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기술 자체도 깊이가 깊어졌을 뿐더러 다양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폭넓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일상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맥락에서 굉장히 커다란 전기가 몇 개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전기는 한 6, 7년 됐나요, 이제? 알파고가 와서 이제 이세돌 기사와 이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를 이겨내는구나라는 게 하나의 충격이었는데 챗 GPT를 통해서 또 다른 충격이 온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우리 채팅 또는 사무 영역에도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우리 일상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체감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커다란 이제 기회 전기가 이제 마련이 된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하게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하는 평소 생활 또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GPT 또 챗 GPT 이런 기술들이 그런 우리 일상 소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개선을 시켜준다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커다란 변화의 단초를 보여주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챗 GPT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불편한 증상을 느끼고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 챗 GPT가 어떤 식으로건 답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은 챗 GPT가 답을 주면 챗 GPT가 주는 답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도 되겠냐? 당연히 불안 요소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챗 GPT를 통해서 의학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좀 전문적인 영역에 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괜찮겠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보면 불안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다른데 각도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했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또는 진단서 같은 걸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단서 내용을 보통의 일반인들은 한 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문 용어가 있고 줄여진 이제 약어들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 진단서에 있는 그런 전문 용어라든가 약어 같은 거를 챗 GPT에 집어넣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챗 GPT가 일반인의 용어로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어떤 본격적인 자문을 받는 용도로는 부적절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한편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쪽에 그 의학이나 뭐 법률이나 이런 전문 영역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아니요라는 식의 답변보다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활용 가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의존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좀 갈래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률 영역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관해서 막 질문을 하면 챗 GPT가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근데 챗 GPT 나오기 전에 그 전 버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것이 있었는데요. 법률 용어를 입력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요구하니까 너무나 명확한 이제 사전적인 설명을 막 해주는데 그 개념을 실제 사례에 응용을 해서 답을 구하니까 바로 앞에 너무나 명확한 설명을 해줬는데 사례에 응용해서 적용하는 맥락에서는 완전히 바보 같은 답을 내놓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맥락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설명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할만 하겠지만 실제 사례에 응용해서 답을 구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단순하고 쉬운 유형의 작업들, 반복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점점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영수증 처리하고 하는 유형의 업무, 그와 관련된 서류 처리하고 하는 유형의 업무는 점점 더 자동화될 것이